자, 시간 됐으니까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무슨 강의 진행하는지 알고 계세요? 실무? 중개실무? 네. 그쵸. 부동산 중개실무 관련돼서 계약서도 쓰고, 확인설명서도 쓰고, 광고도 해야 되고, 매물 접수도 해야 되고, 고객 관리 해야 되고, 중개업에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사실 지금까지 있었던 부동산 중개업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구난방, 하나의 프로그램, 하나의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최소 3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거기에 따라 이건 여기서 따로, 저건 저기서 따로 각각 따로따로 관리되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계약서 작성은 한방에서 하고, 고객 관리는 엑셀로 하고, 광고는 광고 플랫폼에서 하고, 그것만 해도 벌써 3개죠. 거기다가 공동망이라고 해서 공동망은 또 공동망대로 따로, 이런 식으로 제각각 중구난방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일원화돼서 관리되는 체계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유기적으로 연결도 안 돼요. 고객을 여기다도 등록하고 저기다도 등록하고 하는 일도 생기고요. 또 하나는 만기 관리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설치형 프로그램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하고 설치한 상황에서 이용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개사무소 안에서만 중개를 해야 되는 이런 답답한 상황도 계속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하게 되죠. 실수하는 것에 따라 표시광고 위반, 확인설명서 위반, 그 다음에 넣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제대로 체크해서 넣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어떤 중개사고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라는 니즈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제대로 그 니즈를 충족시켜 줄 만한 무언가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죠. 다뿐만 아닙니다. 요즘에 AI가 대세잖아요. AI에 관련된 부분들도 중개업에 적용돼서 제대로 이용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대는 지금 AI 시대로 21세기에 열심히 발전하고 개선되고 나아지고 있는데, 중개업은 딱 보면 2000년대 초반 상태에서 크게 개선되는 일 없이 계속 유지가 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로 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때 부동산 이즈 만들면서 부동산 이즈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 따라 부동산 이즈의 목표는 공인중개사 과태료, 행정처분으로부터 문제가 안 생기게 만드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쉽게, 편하게, 편리하게 네이버 부동산 광고를 진행하면서 더불어 저렴하게 광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도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중개업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방식들도 적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기획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잘 모르시니까 HTML5가 만들어지면서 기본적으로 웹브라우저에 보안 기능이 탑재가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어떤 보안을 위해 설치형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형태는 사실 요새는 거의 다 이용을 안 해요. 누가 요새 프로그램 설치해서 합니까? 그래서 전부 다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안전하게 보안이 유지된 상태에서 뭔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인터넷 접속은 아무 때나 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는 24시간 인터넷 접속이 되는 상태에서 살고 있어요. 다들 핸드폰이 있으시죠? 핸드폰. 그래서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이런 생각도 있어요.
우리 보통 태블릿 PC라고 얘기하죠. 태블릿 PC. 태블릿 PC가 있으면 그 태블릿 PC는 뭐 하는 용도죠? 혹시 태블릿을 가지고 중계하는 분 보셨어요? 태블릿 갖고 중계하는 분?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태블릿 안에는 프로그램 설치가 안 돼요.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앱을 개발을 해서 앱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 아니요. 앱도 굉장히 어려운 한계점이 있습니다. 한계점. 그래서 기능을 구현함에 있어서 상당한 많은 제약이 있어서 사실 앱으로 모든 기능을 구현하기가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부동산 이지를 시스템을 만들면서 생각했던 거는 야, 굳이 사무실에서 중개하는 시대가 아닌데 왜 굳이 사무실에서 해야 될까? 라는 생각도 하죠. 또 있어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면 사진을 한 집만 찍고 와서 바로 등록을 할 수 있나요? 사진을? 파일을 따로 관리할 수 있나요? 사진. 사실 중개사분들 보면 사진 관리 전혀 안 돼요. 전혀 안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사진을 찍고 와서 바로 현장에서 등록해버리면 제일 좋잖아요. 그런 시스템도 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물건에 따른 사진.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이제 보일러 사진입니다. 보일러 사진을 찍으면 보일러의 사용 연한 내지는 보일러 설치 일자를 확인 설명서에 기재를 해줘야 되죠. 그런데 대부분 다 그 부분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보일러 설치 날짜 제대로 안 쓰면 확인 설명서 관련돼서 과태료가 250만 원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내가 지금 체계적으로 하고 싶은데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만들어 있지 않은 상태죠. 자, 뿐만 아니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끝일까요? 아니면 관련 공부를 열람 및 발급하고 공부에 대한 것을 저장하고 보관해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엄밀히 얘기하면 공인중개사는 공부에 대한 보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고객들이 이의 제기,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는 나는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했다는 입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는 관련 공부의 보관 의무는 없어도 관련 공부를 보관해야 입증할 수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상태는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럼 공부는 언제 필요하죠? 가격하기 전, 계약하기 전, 중도금하기 전, 자금 치기 전, 그 다음에 등기 나온 이후에도 또 한 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5번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혹시 중개사무소 운영하시는 분들 혹시 사무실에 파일 보관하시죠? 파일에 그렇게 각각의 상태에 따라서 5개씩 보관이 되나요? 계약할 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전혀 불가능해요. 전혀. 왜 불가능할까요? 그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전자계약하는 시대에 누가 파일을 인쇄해서 프린트한 다음 보관함에다가 꽂아놓고 보관하는 사람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공인중개사는 딱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보관하면 돼요. 거기까지 의무니까. 거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죠. 계약서 확인 설명서를 잘 작성해서 도장하고 서명 날인했어요. 그러고 나면 종이로 보관하는 것과 스캔을 해서 보관하는 거는 뭐가 더 편리할까요? 나중에 찾아보기는 스캔을 해놓고 찾아보기가 편하겠죠. 이런 부분들도 실무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들입니다. 또 있어요. 공부를 열람을 했습니다. 공부를 열람하고 나서 공부에 열람된 내용을 가지고 특약도 작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계속 하면서 제가 느끼는 느낌은 뭐냐면 공인중개사가 옮겨 쓰다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빼먹을 수도 있고 잘못 쓸 수도 있죠. 혹시 컴퓨터로 타이핑 하시면서 오타 안 쓰시는 분? 그건 인간이 아니죠. 그죠? 인간이 아니에요. 오타를 안 쓸 수가 없죠. 근데 오타를 쓰면 어떤 일이 생기죠? 그것도 역시 책임 지셔야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대로 쓰는 거면은 사람보다 컴퓨터가 더 잘하지 않을까요? 정해진 항목을 정해진 기준으로 작성을 하는 건 컴퓨터가 훨씬 더 잘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죠. 이런 부분들도 하나도 보완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자, 또 있어요. 부동산 정보시장이라는 게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이 성장하기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진짜 2000년대 초반에 부동산 중개업 하던 방식으로 지금 2026년도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부동산 이지를
제가 중개업을 오래 하면서 불편했던 거, 답답했던 거, 한심했던 거 이런 부분들을 싹 다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쓸 수밖에 없는 상태의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걸 목표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중개 업무 자동화, 그 다음에 표준화라는 걸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중개를 할 때 중개사고, 다들 무섭죠? 중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비율을 최소한으로 낮춰주기 위해서 부동산 이지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PC 앞에서만 중개? 그럴 필요 없죠. 인터넷만 되면 언제든 중개가 가능한 상황. 아파트만 중개? 그럴 수가 없죠. 부동산 중개하면 아파트도 하고 빌라도 하고 상가도 하고 주택도 하고 다가구도 하고 토지도 하고 여러 가지 건물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도 제대로 된 시스템이 구현이 안 돼 있어요. 자, 뿐만 아닙니다. 대부분 뭘 쓰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3만 원씩은 내래요. 뭘 쓰려고 그러면 월 3만 원씩.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한 번 내고 결제해서 사용하는 그런 아땡땡 4땡땡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보통 한 200만 원 합니다. 프로그램 한번 설치하게 해주는데 200만 원씩 해요. 아, 이것도 진짜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자, 그리고 또 있죠. 비용. 그러면 유료로 사용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업무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비용이 증가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은 저는 개인적으로 무가치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비용이 적게 들면서 매출은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안전장치 내지는 특별한 기능들 또 역시 만들어 놨습니다. 중개업 운영 사이트는 더 이상 늘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동산 이지 하나로 전부 다 해결 가능하게끔 준비가 다 되어 있고요. 중개사고, 과태료, 영업정지 이런 거 안 생기도록 자동화 시켜놨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광고와 관련돼서도 등기가 자동으로 첨부되고 사진이 자동으로 첨부되는 형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편리한 부동산 광고도 가능하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부분이 이제 부동산 이지인데요. 부동산 이지는 기본적으로 크게 5가지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가지 기능. 하나는 계약 관리, 하나는 물건 관리, 하나는 고객 관리, 하나는 운영 관리, 하나는 일정 관리라는 5가지 큰 관리 기능의 틀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중간에 AI 기능이 전부 다 개입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